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5년 건축산업기사 필기 1회 기출문제 중에 61번부터 100번까지 건축설비, 건축법규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설비 61번 문제입니다. 원심식 펌프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 원심식 펌프이긴 한데 다수의 임펠러가 케이싱 내에서 고속 회전하는 방식이다. 고속 회전을 하긴 하는데 일반 건물의 급수 공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볼류2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심식의 일종 고속 회전하는 펌프 볼류2 펌프 되겠습니다. 62번 전압의 분류에서 접의 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 자, 이게 저압, 고압, 특고압의 그 기준이 1950년 우리가 6.25 사변을 거치고 나서 2021년까지인가 2년까지를 거의 70년 가까이를 사용하던 그 저압이나 특고압, 고압의 기준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쪽은 완전히 멘붕이 왔다고 하는데 그 저압의 범위가 원래 이 기출문제 나왔을 당시에는 다른 기준이었죠. 근데 직류가 1500V 이하, 교류는 1000V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CBT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이게 저압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죠. 고압 같은 경우에는 교류는 1000V에서 7000V 사이고 직류는 역시 마찬가지 1500에서 7000V. 7000V가 넘어가면 무조건 특고압. 특고압은 너무 쉬워서 거의 안 나오고요. 항상 저압 아니면 고압입니다. 자, 63번 갑니다. 4도씨의 물 800리터를 100도씨 가열하면 최적 팽창량을 구할 때 뭐 밀도도 주어져 있고 뭐 여러 개 주어져 있죠. 최적 팽창량은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요 밀도죠. 밀도 이퀄 부피분의 질량, V분의 W. 여기에서 최적 팽창량, 최적을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I의 이 W를 구하는 건 둘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주어진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게 W라고 하는 게 이 중량은 동일하니까 Q1 곱하기 V1 이퀄 Q2 플러스 V2. 그 V2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요식하고의 비율. 여기에서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V1 플러스 델타 V만 남겨놓고 로2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러면 로2분의 로1 곱하기 V1.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최적 팽창량. 얼마나 기존에서 얼마나 더 팽창을 했느냐. 추가 팽창량을 구하는 거니까 V1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 공식이 나온 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W 이퀄 Q1 로1 곱하기 V인데 로 곱하기 V 대신에 로1 V1 이퀄 로2 V2. 이거에서 V2가 이렇게 괄호로 바뀐다는 거. 그 괄호 안에 거면 따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V1이 이쪽으로 빼기가 되니까 이거 한 번 더 쓰면요. 이렇게 되죠. V1 곱하기 로2분의 로1이 되고 빼기 V1이 되는 거죠. 이 V1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그럼 V1 같은 거 이렇게 묶고 얘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주어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 팽창량 델타 V는 V1 원래 800리터였고요. 로트가 100도씨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4도씨일 때는 1로 가면 되는 거고 얘하고 얘가 밀도가 여기가 로1, 여기가 로2죠. 두 번째 됐을 때 100도씨를 올렸을 때 로2분의 로1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식이긴 하지만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식에서 이렇게 나온 식.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냥 있는 걸 주어진 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64번 갑니다. 증기난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갑니다. 4번 보시면 온수난방에 비해서 연료량이 크지 않습니다. 예열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이 서로 바뀌었을 때 얘기죠.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연료량이 크므로 예열 시간이 길다. 그래서 예열 시간은 복사난방, 온수난방, 증기난방. 근데 장단 순서는 이렇게 돼요. 길고 짧은 순서인데 굳이 따지자면 복사난방은 100이고요. 온수난방은 99고요. 증기난방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확 차이가 나죠. 얘네들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별 의미가 없고 증기난방은 무조건 예열 시간이 짧다. 온수난방은 길다. 근데 이 복사난방과 온수난방이 예열 시간이 긴 공통점이 있지만 방열량 제어가 용이한 건 온수난방만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얘도 안 좋고 얘도 안 좋고. 그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65번 갑니다. 다음에 소방설비 중 소화설비에 속하지 않은 것. 소화설비, 불을 끄는 거죠.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여기도 소화설비. 근데 얘는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소화를 도와주는, 불을 끄는데 도움을 주는, 도와주는 설비, 소화활동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뭐 비상콜테스 설비도 그렇고 그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 소화설비의 종류를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 중 교류전동기에 속하는 것. 자, 교류. 보통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류만 암기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직류는 직, 복, 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네들만 알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나옵니다. 다음 중 교류전동기가 아닌 것 하면 셋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 이것처럼 교류전동기를 고르라면 교류는 너무 암기하기 어려워. 그냥 직, 복, 분. 그래서 여기 직이 있고요, 복이 있고 분이 있고, 얘네들은 다 직류구나. 그럼 나머지가 무조건 교류예요. 그런 식으로 얘네를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교류는 그냥 눈길도 안 주셔도 됩니다.